네, 안녕하세요. 피카의 선우입니다. 오늘은 차일못들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브레이크 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액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PPD 원래 조사하셨었잖아요, 맞죠? 브레이크 액은 네. 뭐죠? 지금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전부 다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안에 브레이크 라인에 있던 오일들이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주면서 제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 오일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페달에 압력을 살짝만 줘도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브레이크 파이프라고 하거든요. 파이프를 통해서 네 바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멈추게 되는 건데,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저기 와보시면 얘가 이제 마침 이제 BMW 차량이 떠 있죠. 바퀴가 이렇게 굴러요. 그럼 이 안에 보이는 원판, 이걸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브레이크 디스크는 표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얘는 패드는 이제 조그맣죠. 손바닥만 해요. 근데 얘는 좀 그래도 좀 큰 편인데, 어쨌든 얘를 밀어주다 보면은 얘가 유압식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패드랑 디스크랑 마찰이 발생하잖아요. 그 마찰에 의해 열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어디로? 브레이크 오일로 열이 전달하게 되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끓는 점에 따라서 도트 3, 도트 4, 도트 4 플러스, 그리고 도트 5.1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끓는 점이 높은 걸 쓰면 좋은데 5.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0.5리터에 금액이 한 3만 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액은 좀 더 저렴해진다. 물론 이제 차량마다 갖고 있는 규격에 맞는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최신에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들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도트4 오일이 대부분은 들어가게 되고요. 도트4 오일인데도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산차든 수입차든 간에 이제 보통 권장 규격이 도트4인데 도트 5.1 넣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SAE, JI, 703i, 704 이런 등급이 또 있거든요. 이 규격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장한 규격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도트4가 아니더라도 5.1도 써도 되고 도트4 플러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이 안내문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드라이 보링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웨트 보링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 상태가 건조했을 때 우리가 이게 브레이크 오일이 끓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뷰리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26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웨트 보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160도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조사마다 온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같은 도트4인데도 238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웨트 보링 포인트도 130 몇 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규격의 기준이 이상이 되면은 도트4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도트3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교체하는 주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패드를 뭐 차를 안 타더라도 우선 밟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드라이버링 포인트처럼 끓는 점이 있다 보니까 얘가 계속 끓다 보면 뭐가 생기죠? 끓다 보면은 수증기가 네, 액체가 끓다 보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끓는 점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증기가 생기게 되면은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이 생길 때쯤, 그러니까 수분이 생길 때쯤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권장 교체 주기는 2년 또는 4만 킬로마다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조사 매뉴얼마다 대부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이제 캘리퍼가 고착이 되거나, 또는 이제 헤드가 뭐 갑자기 푹 들어가가지고 제동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이들 이제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막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패드는 알아서들 많이 가신다고 하지만 브레이크 오일은 사실 정비업체에서 얘기하지 않거나 하지 않거나 하면은 잘 갈지 않는 품목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제 교체 방법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오일 전용 장비를 가지고 얘를 리저브 탱크 안에 이제 꽂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유압식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리저브 탱크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빼냐면 네 바퀴에 달려있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브레이크 오일을 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에 들어있는 요 안에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물론 요 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타고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네 바퀴에 다 들어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네 바퀴에 있는 양들을 빼주게 됩니다. 총 빼는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업체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8리터 정도를 순환해서 빼고 새로운 걸 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재원상으로는 예를 들면 브레이크 오일이 뭐 1리터만 갈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장비로 미는 그 라인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는 이제 순환식으로 할 경우는 한 2리터 정도를 준비해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을 미리미리 또 교환 주기에 맞춰서 교체하신 후에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본 컨텐츠도 차 알못을 위한 컨텐츠지만 차 잘 알들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